거를 보면 로그 3의 3분의 x의 제곱 여기 20 위에 x 플러스 26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 곱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거 볼 때 여기 요거하고 요걸 보면 밑을 먼저 봐야 돼. 이게 밑이 3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여기에 제곱이 이렇게 로그 3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승이 있을 거니까 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0하고 2분의 1이 약분돼서 10이 될 거고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나누기니까 빼기로 가죠. 이렇게 빼기로. 그러면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3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제곱 플러스 26 이걸로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3의 x를 복잡해 보인다면 복잡하지 않죠.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는 사람 치환을 하면 돼요. 치환을 하면 제가 t-1의 제곱이 되고 얘는 10t가 되고 26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하고 마이너스 10t니까 12t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26이니까 27 그러면 3, 9, 27이니까 t-3 t-9 이렇게 되겠네요. 미수배가 그러면 t의 값이 이제 3이 나와요. 하나는 여기 0이 된다. 여기 0이 된다. 그럼 t가 3이면 로그 3에 x가 3이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서 로그 4랍니다. 그럼 x에 3의 3승에서 27이 나오고 여기 기억이 되죠. 미은은 t의 값이 얼마 나온다? 9가 나온다. 그러면 로그 3의 3이 3의 x가 9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서 x가 3의 9승이 나와요. 와, 이걸 계산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거 27도 계산할 필요 없었는데 알파 베타라는 게 지금 x 값이잖아요. 그럼 x 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나? 두 개 알파 베타라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은 3의 3승과 3의 27승을 3의 9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3의 12승이 정답입니다. 3의 12승. 5번에 있네요. 답이 5번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핵심은 치안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풀려 나간다라는 걸. 대부분 보면 지수로그 쪽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라든가 뭐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다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치안이고 대부분 2차 방정식, 부등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그 부분 보완을 하면 금방 따라올 거고 일본 시험에서 지수로그 문제는 주로 그 상용로그에서 지표와 가수 쪽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단어는. 그리고 선생님 이 수업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뒤에 이제 이구영 교수님하고 수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좀 약한 게 있으면 선생님 좀 개념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게요. 자, 44번으로 가겠습니다. 44번은 두 상수 AB에 대하여 로그 위에 x-a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점 7, b를 지니고 점근선이 x = 3이다. 이럴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원형이 뭐냐면 y =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 대신에 이걸 대입했다는 거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으로 이제 a, b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이 평행을 한다는 이 표시를 이꼴로 생각해가지고 a라 놓고 얘가 넘어가면 x-a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x 대신에 x-a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1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기가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이걸 이 꼴로 생각해서 넘어가면 y-1을 대입했다. 그죠? 그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래프가 요거 2x라는 그래프가 증가, 이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로켓 발사하듯이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 1이라는 점이 지나겠죠? 근데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서 아직 안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이제 혼자 가정해 보는 거야. a만큼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a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1 더하기 a가 되겠죠. 간 다음에 y축으로 또 1만큼 이동을 해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 이렇게 가겠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원래 이 주어진 함수의 정근선이 얘 정근선이 뭐냐면 y축이니까 y축이라는 건 x = 0이잖아요. x = 0이 정근선이었는데 얘가 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정근선이.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a만큼 이동을 한 거죠 정근선 자체가. 그러니까 a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x = a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옮긴 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맞죠? y축으로도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정근선 자체에서 이 정근선 자체가 x = 0인데 얘가 y축으로 아무리 움직여봤자 정근선 자체에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x = a가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근선이 x = 3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a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a 값이 3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뭘 지난다 하면 대입해 주면 되지. 그러면 저기 대입하면 y는 b가 되고 루트 2에 x 자리에 7을 넣겠죠. 7을 넣고 a가 3이라는 걸 방금 구했으니까 3 쓰고 더하기 1 이렇게.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이 루트 2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그럼 그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2 더하기 1이 되죠. 루트 2에 2 같은 건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래서 b의 값도 3이라고 구해줬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a 더하기 2는 3 더하기 3. 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4번에 4번.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동할 때 정근선 원형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5번. 지금 그 선생님 개념 설명 처음에 하고 계속 문제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자체가 개념 설명에 깊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 계속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게 개념인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스터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수능에서는 이게 1번에 나올 정도로 긴장 풀으라고 1번에 내놓는 단원이거든요. 지수하고가. 근데 일본에서도 이 시험 범위에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아주 뭐 어렵게 내거나 이러지 않고 계산만 디테일하게 좀 잘 해라. 실수하지 말고 이런 의미니까. 자, 예를 들면 24 곱하기 n의 마이너스 3승에 마이너스 1승을 한 값에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 그러면 n이 도대체 얼마면 자연수가 될까? 자,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고쳐보면 24가 되고 곱하기 이거 n 3승분의 1이 되죠. n 3승분의 1. 그렇죠? 그거에 다시 마이너스 1승이 되죠.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수니까. 근데 이 전체를 또 어떻게 하는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뒤집겠죠. 뒤집으면 24가 분모로 오고 n 3승이 위로 가겠죠. 이렇게. 자, 요게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요게 자연수가 되려고 할 때 n 값이 있을 텐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죠. 이게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연수 되려면 24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겠죠. 그럼 n의 어떤 값을 넣으면 24가 약분이 될까? n의 세제곱이 24하고 어떤 배수 약수 관계가 되겠죠.
그럼 n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넣을까 한번 찾아봐요. 그 맨 먼저 나오는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뭘 잡아놓으면 24가 될까? 자, 1분 줄게. 찾아보세요. 정답이 몇 번, 얼마일까? 그냥 n 1을 넣으면 일단 안 되잖아요. 24분의 1이니까 1을 넣어도 안 되죠. 3을 넣어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넣다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요령 있게 하려면 우리가 중 1대 비용기 소위 인수분해죠. 수를 분해해 보면 이 수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를 소인수분해해 보면 3, 8, 24잖아요. 3, 8. 8이 2의 세제곱이고 이게 3이죠. 이렇게 분해해 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뭔지 몰라도 2하고 3과 관련된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2하고 3과 관련된 숫자. 그쵸? 맞나요? 2하고 3. 일단 2하고 3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혹시 n이 6인가? 생각할 수 있죠. 2하고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 실제로 한번 넣어봐요. 6을 여기다 넣어보면 그죠? 6의 세제곱 또 2의 세제곱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2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이게 3의 세제곱만 남고 3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2분의 6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약분하면 3의 세제곱.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이거 약분하니까 3의 제곱. 그래서 그 자연수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1부터 다 잡아 넣어도 되는데 n의 최소값을 할 때 최소 2하고 3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다 5를 넣으면 약분될 게 없고 4를 넣어도 3이 없어서 안 되고 답은 6이 맞아요. 정답 6입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6.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뭐 1부터 쭉 넣어보면 안 된다는 알 거잖아요. 그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좀 요령 있게 찾으려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수의 성질을 파악해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46번으로 갈게요. 46번 보면 2의 x-2승 빼기 3의 y승 이꼴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2 이꼴 17일 때 이거 연립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공통인 보이죠. 뭔가 복잡한데 이게 보여요. 2의 x승이 보여요. 그럼 그걸 a라고 두고 또 3의 y승도 보여요. 그럼 그걸 b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이제 마이너스 2가 분모로 가니까 2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고 a 하면 되고 빼기 b 이꼴 마이너스 7. 그다음 플러스니까 2 곱하기 2가 앞으로 가고 2의 x승을 a 2a라고 쓰면 되고 3의 제곱분의 3의 y승 b 이꼴 17. 이렇게 해놓고 풀면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분모가 뭔가 있으니까 이게 좀 머리 아파. 그래서 여기는 4를 곱하면 다 없어지겠지. 4를 곱하면 a가 되고 이건 4a가 되고 4b가 되고 4를 곱하면 4, 7, 28이 되고 여기는 9를 없애면 좋겠죠. 그럼 9를 곱하면 2, 9, 18a가 되고 플러스 9를 없애니까 b가 되고 9를 곱하니까 7, 9, 63 6이 올라가 9는 9, 15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할까? 이거 열 방정이 풀려니까 얘를 갖다가 4배 줘서 더하면 될 것 같죠. 숫자가 좀 커지긴 하는데 뭐 그게 나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4배를 해줘요. 곱하기 4를 해주면 4, 8, 32에다 4는 4, 72 그죠? 얘가 되고 얘 4를 하니까 플러스 4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 3, 12 1이 올라가 4, 5, 20, 21 이거 올라가 4, 4, 6 맞나요?
510, 460.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변변끼리 더하면 되겠네. 더하면 이게 없어지죠. 더하면 이게 73A 되고 이거 더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 산수가 좀 잘 안 돼, 그죠? 500 얼마? 28. 다음 얼마죠? 612에서 일단 30 빌려주면 그죠? 2가 남죠? 그럼 30 빌려주면 570인데 570 580 상가요? 584요? 아닌가? 틀렸죠 이거? 맞아요? 이런 거 산수가 안 돼요. 612 28 빼면 자, 빌려준 거 10 10에서 8 빼면 2 4가 되고 여기 이제 0이니까 5가 되고 10 빌려주니까 8 맞네? 584 맞네. 그러면 A는 이게 약분이 돼야 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46번에 구하고자 하는 게 XY 값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분 되나 이게? 73분의 584 73분의 584 약분하면 46번에 보면 이 8이 나오나? 8이 나오는 거예요. 38, 24 2가 올라가 87, 56 그죠? 8이 나와. 자 8이 나오니까 여기서 A 값이 8이니까 2의 X승이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 값이 3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 값을 2의 X가 8이 됐고 2의 3승 그러니까 이게 X 값이 3이 돼요. 그래서 X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A 값이 8이라는 걸 가지고 B를 찾는데 B 찾는 데는 여기 넣어도 되겠네. 눈에 보이는 데는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8을 넣으면 88, 64, 6이 올라가 8이면 8, 144 되죠. 플러스 B가 153. 넘어오면 이건 얼마죠? 9가 돼요. 그래서 9가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3의 y승이 9가 되고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y 값이 2가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구해졌는데 질문이 뭐냐면 x 빼기 y를 구하라 했으니까 x 값이 3, y 값이 2 하니까 정답은 1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6번에 4번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시험장에서 계산해 보면 선생님 지금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빼기해서 약간 실수하거나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틀리면 여기서 뭐가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여기서 안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1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계산 실수한 거야. 그죠? 2의 거듭제곱이나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계산하면 실수하면 말리는 거죠. 그날 시험 그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갈게요. 47번. 47번. 자, 47번 문제를 보면 y 이퀄 3의 x승 빼기 a의 이거 역함수. 이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도록 한다. 그러면 일단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역함수라는 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얘는 노구함수일 거야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 노구함수 형태가 나오겠구나.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를 바꾸니까 x는 3의 y 승 빼기 a 이렇게 쓰겠죠. 그런 다음에 y 이꼴 네모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3의 y를 놔두고 얘가 넘어가면 x 더하기 a가 될 거고 y 이꼴 만들려면 이 3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로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로그 3에 x 더하기 a 이렇게. 역함수, 노구함수가 나왔네. 맞아요. 저 역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3, 로그 3의 b를 지나고 또 하나는 2b, 로그 3의
12를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y 값이 로그 3의 b고 로그 3의 x 자리에 3을 넣으니까 3 더하기 a가 돼서 얘랑 얘랑 같으면 되네. 그럼 저기서 나오는 거는 b라는 게 3 더하기 a구나. 이걸 찾았어요. 이게 기억이고, 그다음 니은은 이제 얘를 또 여기다 넣겠죠. 그럼 로그 3의 12는 로그 3의 2b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얘랑 같겠죠. 12. 그럼 2b 더하기 a 이퀄 12.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p 대신에 3 더하기 a를 넣어주면 a 그냥 나올 것 같아요. 2에 3 더하기 a 넣어주고 플러스 a는 12 돼서 2a, a니까 3a 2, 3을 여기 넣으니까 6 a는 2 P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A가 되겠습니까? 그럼 3 더하기 2 해서 답은 5 AB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질문이 AB 두 개를 더하라. 그래서 A 더하기 B는 2하고 5를 더하니까 7. 정답은 1번 47번에 1번 맞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48번은 방금 47번의 역함수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그냥 단독 출제된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여 한번 48번을 해보시죠. 잠깐 할 시간 줄게요. 48번 문제를 적어보면 y 꼴 로그 3에 x-1에 플러스 2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여라. 자, 이거의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역함수 각각 구하라. y꼴 로그 3의 x라는 게 원형이겠죠. 이 원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이 2가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 아닌가? 얘 부반대로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쉬운데 이렇게 넘겨놓고 생각해 보면 y-2는 로그 3의 x-1 이렇게 되니까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맞죠? x에 1만큼 평이동, y에 2만큼 평이동. 자, 왜 이게 부호가 반대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이꼴로 생각해서 넘기면 x-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왜 부호가 반대냐? 이게 이제 좀 심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x축에서 보면 이 그래프가 y x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갖다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 1만큼 이렇게 옮겨가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식이 x 플러스 1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1이고 여기. 그러니까 이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하면 x 대신 아까 x-1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x-1이 돼요. x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보고 나서 공식처럼 기억을 하는 거죠. 평행이동에 대한 공식, 대칭이동에 대한 공식처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공식처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인데 y꼴 로그 x의 그래프는 뭐 로켓 발사하듯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3이니까 증가함수고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하면 어떻게 그려질까? 보면 지금 이렇게 같은 건데 여기 1인데 x축으로 1만큼 그럼 여기 2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그리고 이 점이 이렇게 왔다가 2만큼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정근선이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정근선이 1이라는 정근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치듯이 가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영원히 안 만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지금 요 식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이제 답을 쓸 때 정확하게 이제 여기다 x, y, o라고 해놓고 점근선에 해당하는 부분 1을 해놓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하나 표시해주면 좋은 게 요점은 뭐냐 이거죠. 요점을 표시해주는 게 좋아요. 요점은 y 값이 0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가면 y 값이 0인가를 표시해주는 게 이 그래프의 정답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감점 나갈 수도 있죠. 물론 뭐 여기에 2,2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또 뭐 틀린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프 그리려면 x축 y축 5점 5에 0이 아니고 5점을 xi5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요점만을 적어주면 좋아요. 그럼 0, 뭘 지났냐? 이 y 값이 0이니까 0은 요거 3에 x-1 더하기 2가 되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거 3에 x-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랑 차이를 바꾸면서 요거 사라지면 x-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얘는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이 되고, x는 이제 1이 넘어가니까 9분의 9에다가 9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표시해 준 거예요. 9분의 10. 그러니까 이게 9분의 10, 0을 지난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저 그래프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여기 1이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이 점선은 표시해 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는 아까와 똑같죠. x와 y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x, y 바꾸면 어떻게 된다? x는 로그 3에 y-1이 되고 더하기 2고, 근데 y 꼴 쓰기 위해서 로그 3에 x, y-1 놔두고 넘어가니까 x-2 됐죠? 그리고 이제 y를 뽑아내야 되니까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y-1은 3에 x-2가 되고 y는 3에 x-2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역함수 구하라 할 때 먼저 뭘 생각했어야 된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치수함수이기 때문에 치수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라고 예측하고 이게 치수함수 그려지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치수함수 형태인 역함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답지에서 적어놓은데요. 그래프, 그 다음에 역함수. 이게 48번 문제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x-2 벌써. 네, 맞아요. 됐죠? 이번에 설 명절 때 선생님이 그 부모님 집에서 가져온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중학교 때 모습을 보고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중학교 모습이 좀 다르게 돼 있었구나. 꽃미남이더라고. 중학교 때 조그만해 보죠. 자, 어떤 방정식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분解되어 처음 양의 m0인데 얘가 t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되냐면 mt가 된다 이거. 이런 방사성 물질 m0와 mt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mt는 m0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t승, a는 양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방사능이 이제 무서운 게 이렇게 주변에 있거나 몸속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뭘 계속 이렇게 전자파처럼 이렇게 반감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붕괴되면서 뭔가 방사능을 계속 배출하죠. 그럼 그 방사능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방사능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그럼 t가 3년 후니까 t 값에 3을 넣겠죠.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그럼 3년 후에 물질의 양이라는 건 m3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N제로가 있고 A에 마이너스 3승이 있는데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인 M제로의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문제 읽은 대로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뭐가 되느냐? 12년 후에 T가 12가 됐을 때 12년 후에 물질의 양 MT라고 하면 안 되겠죠. M12는 뭐가 될 거냐 했을 때 또 그대로 쓰면 M0에 A의 마이너스 12를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질문. 그러면 이걸 딱 쳐다봤을 때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A값 찾으라는 거야. A값. 이걸로부터 A값 찾으라는 거야. 일단 M0를 약분하고 나면 A값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A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역수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죠. 크로스 곱하니까 A 세제곱이 2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A 세제곱이 2.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K M0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K 값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M0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M 세제곱에 이걸 넣어주니까 이 값이 뭐냐면 A의 12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K인데 A 12승이라는 건 A 세제곱에 4제곱 3, 4,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K 값은 어떻게 된다? A 세제곱에 2를 넣으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4, 4, 16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K 값은 16분의 1 정답이 됩니다. 49번. 자, 이렇게 50번. 자, 2에 2x 더하기 1에 2x 더하기 1 빼기 3의 2x 3 플러스 k 이꼴 0의 두근의 합. 이런 문제는 이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두근이 뭘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 뭐지? x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적어요. x 값.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라는 건 x 값을 얘기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x 값이라고 쓰라고 하냐면 요 식을 갖다가 이제 풀 때 2의 x승이 반복되니까 얘는 t로 치환하게 될 거거든. 그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식이 t에 관한 값이 되는데 t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얘기한다면 인식하고 문제를 풀면 실수를 안 해요. 그럼 t로 치환하면 쪽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의 2x승이 되고 빼기 3의 2x승 더하기 k가 되고 이걸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보면 2 곱하기 얘가 2x승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x승 플러스 k 꼴 0이 돼서 여기서 2x승이라는 게 t라고 했으니까 이게 2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k 꼴 0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두분의 합이라는 건 x 값을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에서의 두 근을 갖다가 t1, t2라고 하면 t1하고 t2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a분의 c니까 2분의 k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t1, t2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t1이라는 게 여기에 알파를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2알파고 그 다음에 t2라는 게 베타를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2의 베타 생깁니다. 이렇게 곱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1, t2를 곱한 거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이거의 값은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k 값은 결국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k 값은 1이다. 50번의 값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51번. 이게 이제 별표 3개 치고 1번 이슈에서 지수로분 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51번 같은 게 나옵니다. 51번 풀 시간 3분 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 얘기하는 걸 듣고서 내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번 풀어보세요. 이제 3의 백승이 48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3의 50승은 몇 짜리 있습니다. 혹시나 3분 중에 3분 안에만 풀어보세요. 51번. 혹시나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돌아본 결과, 자, 일단 문제에서 48자리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수라고 글자를 자리수라고 써봐요. 숫자를 첨가 한번 해봐요. 이게 공식이라서 그래요. 48자리수지. 그러면 지표가 얼마가 되냐면 이 글자 수가 자리수 3자인데 지표 2자잖아요. 그럼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48이면 얘는 하나 주니까 47이다 이렇게. 이걸 외우면 돼요. 공식처럼. 그럼 지표가 47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값을 상용로그를 취했습니다. 로그 10에 3의 백승 이렇게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이거의 값이 47하고 47 더하기 알파야. 그러니까 47 더하기 가수 알파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알파라는 것은 가수인데 가수 알파의 값은 우리가 보통 0에서 1 사이인데 0은 가수로 치지만 1은 가수로 치지 않아요.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가수라는 거는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이상한 글씨가 만들었다. 소수 부분이니까 0점 얼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있나 1이 이꼴이 되면 정수 부분인 지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건 0하고 1 사이인데 0이 이꼴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려면 얘 지표를 알면 되겠죠. 얘 지표. 그럼 얘를 지표하려면 얘도 누구 10에 3에 50 이렇게 해서 상용로그를 붙이면 되는데 얘랑 비교하니까 얘가 여기 100이 내려오죠. 100에
요거 10에 3이 47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앞으로 내려오면 50에 누구 10에 3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이게 지금 이거의 2분의 1 값이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도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47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려면 46이어야지 2로 약분되면 23이 나오겠죠. 그리고 2분의 1 하고 2분의 알파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해돼요? 47이라는 게 46 더하기 1에 더하기 알파인데 얘를 2로 나누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지표가 23인지를 확정하려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가 가수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이게 가수가 되면 얘가 지표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가수가 되려면 알파가 아까 0하고 1 사이니까 2분의 알파는 2로 나누니까 여전히 0이고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알파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니까 2분의 1 더하면 1이 되고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게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맞죠? 1을 넘어가지 않잖아. 그지? 그럼 얘가 가수가 되는 거 맞아요. 아, 얘가 가수가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얘가 가수가 되면 얘가 지표가 되는 거고 지표가 23이 나오면 자리수는 글자 수가 이제 자리수가 한자가 더 커졌죠. 더 많아졌죠. 지표보다. 그러니까 자리수는 24 자리수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글자 수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면 돼요. 알겠죠? 글자 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답은 24 자리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24 자리수. 자리라고 보통 답지에 있는데 그냥 24 자리수 이렇게 숫자까지 붙이면 돼요. 수 붙였다고 해서 틀렸다는 소리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표라는 글자 수하고 자리수라는 글자 수를 잘 외워가지고 글자 수 한자 차이에 이 숫자도 값이 1씩 차이 나게끔 한다. 그 다음에 가수라는 건 소수 부분이니까 0하고 1 사이인데 0에는 이꼴이 있고 1에는 이꼴이 없다. 이렇게 요거만 알아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일본 여러분들 센터 시험이라든가 지수하고 이제 노브는 센터 시험도 있고 뭐 이런 거 본고사 일본 본고사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기 바래요. 그렇죠? 자, 56번. 네. 자, 그다음 52번. 5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52번까지만 하고 조금만 우리 또 쉬었다가 하면 되니까 2의 x승 그래프랑 y 16에 곱하기 2의 x승 그래프가 y 2와 y 16으로 둘러싸여 있는 둘러싸인 사인할 때 이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고. 국어에서 사인 이 희형 받침으로 사인을 쓰면 이건 위에서부터 눌러서 쌓인 거고 둘러니까 옆으로 쌓인 거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대요. 국어 표준어에서.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 돼요. 2x선 요걸 봐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신 성형이 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술로 키 성형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뼈를 늘리고 붙이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로봇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면 맨 먼저 그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이 갑옷 같은 옷을 탁 입으면 로봇 옷을 입으면 내가 키가 막 커져가지고 그 안에서 조종하면서 다니면서 힘도 많이 조금만 힘써도 무거운 거 다 들고 그 로봇 나오면 나도 살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거 딱 그 옷 입자마자 키가 3m가 된다 생각해봐요. 이제 달리면 100m 달리기 5초 안에 뛰고 힘 조금만 들면 뭐 웬만한 무거운 거 다 들고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설했느냐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운반했느냐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그거 건설할 때 당시에 거인이 존재했는데 거인이 5m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m인 사람이 드는 돌의 크기로 보면 가능한 크기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던데. 자, 그래서 이의 X승을 보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X승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의 X승 그래프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봐야 이게 이의 X승 그래프야. 1을 지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4승이고 16은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한 번에 쓰면 2의 x 더하기 4승이 되죠.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4를 넣었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를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4승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승만큼 평행이동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이게 지금 y 이퀄 16 어려워요. 이렇게 y 이퀄 16 곱하기 2의 x승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y 이퀄 2라는 거. 그럼 y 이퀄 2가 여기에 1이니까 이 정도의 y 이퀄 2를 그려주고 그래서 y 이퀄 16을 이 정도에서 내가 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요 부분의 넓이가 평행이동을 하면 그대로 여기에 여기에 메꿔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52번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좀 더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고 이게 y고 그러면 자 이게 y 이퀄 2의 x승 그래프예요. 그래서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y 이퀄 16이 이쪽에 있죠. 이게 y 이퀄 16이라고 쳐요. 16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게 y 이퀄 2라고 쳐요. 그러면 y 이퀄 16의 2의 x승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일단 여기 5니까 0을 넣어주면 여기다 0을 넣어주면 16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0을 넣으면 16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지금 0,16 요 점을 지나요. 이 그래프가. 그리고 요 곡선의 기울기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2의 8승이니까 2의 3승이니까 8분의 16이 돼서 8분의 1 점이 마이너스 3,8이 돼요. 아니지. 마이너스 3,2가 되죠. 요 점이 잡히면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러니까 y 이퀄 2라는 이 점도 지나는 거죠. y 값이 2고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이 점을 지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2의 3승분의 16이니까 8분의 16에서 2가 되니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점 두 점을 찾는 게 중요하네.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요 식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y 이퀄 2하고 y 이퀄 16하고 요하고 이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문제 질문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요 뼈대의 기울기랑 요 뼈대의 기울기가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듯이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요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요 곡선의 이 넓이가 요 곡선의 이 넓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색깔을 바꿔볼까? 이 부분의 넓이가 그죠? 이 부분 넓이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경사도하고 이 곡선의 폼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문제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 더하는 거랑 요거 더하는 게 같으니까 결국 이 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거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이제 이 좌표가 2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좌표가 16이니까 2에서 16을 빼니까 이게 16 빼기 2에서 이게 14가 돼요. 세로가 14가 되고 가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 값이 2가 되니까 요 y 값이 2고 이게 16이니까 이게 16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2의 4승이 그죠? 2의 4승이 16이 되니까 이게 4가 되죠.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여기가 4가 되죠. 여기까지. 여기가 4겠죠. 그럼 4 곱하기 14 가로 4 세로 14 이렇게 돼서 4, 4, 16, 1 올라가 5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56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화면 좀 잠깐 끊어주세요.